안녕하십니까, 블스입니다. 자, 오늘 C샵 18번째 시간, 오늘은 델리게이트와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리게이트는 영어로 대리자라는 뜻이 있고요. 이벤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그러죠. 그런 이벤트를 말하는데요. 델리게이트와 이벤트는 거의 같은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리게이트 먼저 살펴보면 이벤트는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실 수가 있겠는데요. 델리게이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기능이 필요하면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기능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메소드들을 기능을 만들어 놓고 그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델리게이트라는 것을 이용하면 그 델리게이트가 내가 필요한 메소드를 참조하고 있어요. 즉, 내가 직접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델리게이트를 통해서 델리게이트한테 야, 나 메소드 호출해줘 라고 하면 그 델리게이트, 대리자가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델리게이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고요. 다음에 델리게이트 사용, 어떻게 프로그램, C# 프로그래밍에서 델리게이트가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델리게이트 체인, 델리게이트를 하나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체인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다음에 이벤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벤트는 실제로 C#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델리게이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델리게이트는 대리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대리자로서 직접 호출하지 않고 대리자를 이용한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기능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메소드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메서드 만들고 메서드 만들고 메서드 만들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호출부에서 이렇게 매개 변수가 필요하면 매개 변수 넣어주고요. 그런 방식으로 메서드를 호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델리게이트 방식을 이용하면 호출부와 메소드 선언부 사이에 누가 낀다? 대리자라는 녀석이 끼어들게 됩니다. 자, 이 대리자의 역할은 대리자는 내가 만들어 놓은 메소드들 있죠. 메소드들을 참조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고 메모리 인스턴스를 만들고 참조할 수 있었죠. 그것처럼 메소드를 참조를 하고 있어요. 대리자는. 그러면 나는 호출부에서 어떻게 이 대리자한테 이제 메소드들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나는 이 대리자한테 야, 나 어떤 메소드 호출해줘. 나 어떤 메소드 호출해줘. 라고만 주면 내가 호출하지 않고 이제 누가 대리자가 호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이 이 대리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고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그냥 필요한 메서드 만들고 내가 바로 호출해서 쓰면 더 간단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코드 양만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대리자를 통해서 뭔가 한다는 방식을 이해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대리자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면 아, 대리자가 이렇게 해서 편하구나. 이런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델리게이트 사용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델리게이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 델리게이트라는 걸 먼저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get area와 get length라는 것을 참조하도록 명령, 프로그래밍 하겠는데요. get area와 get length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원의 길이, 아니, 원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메소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메소드, 다음에 원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메소드를 만들고요. 우리는 바로 이 메소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서클 델리게이트라는 녀석을 만들어 놓고 이 서클 델리게이트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나 get area 넓이 구하고 싶어. 또는 원 둘레 길이 구하고 싶어. 그러면 서클 델리게이트가 area와 length를 참조해서 메소드를 호출해서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코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열겠고요. 이번 시간이 18번째 시간이니까 음,
18번째 폴더를 만들어 보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델리게이트니까 델리게이트 프로젝트라고 이름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요거 C# 파일의 이름을 좀 바꿀게요. 델리게이트 ex라고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건솔은 좀 지우겠고요. 자, 원의 넓이와 원의 둘레를 구하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프로젝트에 가서 클래스 추가 서클 뭐라고 할까요? 계산이니까 calculato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이 calculator, 서클 calculator는 기본 생성자 하나 만들어 줄게요. 기본 생성자 만들어서 라이트 라인으로 로고만 한번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calculator 컨스트럭터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작 필요한 거는 get area와 get length 메소드였죠. 그래서 get area 메소드하고 어떤 거 get length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주겠는데요. 넓이를 구하는 그 공식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죠. 뭐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이거를 호출해 주는 사용자로부터 반지름은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반지름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접근 제한자는 퍼블릭으로 해주겠고요. 호출부로 데이터를 다시 반환해 주기 위해서 더블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턴을 해주는데요. 뭘 리턴 해주냐면 먼저 원의 넓이 구하는 거 r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3.14죠. 3.14는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쓰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원주율이니까 레티오로 할게요. 3.14 더블형이겠고요. 그래서 3.14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의 둘레를 이거 구하는 메소드도 퍼블릭 더블 해주겠고요. 리턴에서 반지름 곱하기 어떤 거 2 곱하기 서클 레티오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메소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쉽죠. 인스턴스 먼저 객체 생성하고요. 객체 생성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메소드, 원의 넓이를 구할 때는 get area, 원의 둘레를 구할 때는 get length만 호출해서 반지름 값을 던져주시면 return, 반환 데이터로 각각의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번 시간에는 델리게이트, 중간에 델리게이트라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서 그 녀석을 이용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델리게이트라는 녀석을 먼저 선언을 해줘야겠는데요. 델리게이트는 내가 참조하려는 델리게이트는 메소드를 참조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델리게이트가 참조하고 있는 녀석의 메소드 있죠. 그 메소드와 똑같은 형태로 델리게이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get area와 get length 형태가 똑같아요. 접근 제한자도 똑같고 반환 데이터도 똑같고 다음에 매개 변수도 똑같죠. 이름만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 형태를 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뭐를 만들 수 있다? 델리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델리게이트를 만드는데 이름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서클 델리게이트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맨 앞에 키워드를 하나 넣어줘야 돼요. 무슨 키워드? 델리게이트라는 키워드를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다음으로 이 접근 제한자 있죠? 이 제한자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델리게이트 만드는 방법, 델리게이트라는 키워드 써주고요.
이 델리게이트가 참조 대신하는 일, 그 메소드 있죠. 참조하고자 하는 메소드의 형태, 데이터 반환형과 다음에 매개 변수를 똑같이 맞춰주시면 이게 바로 델리게이트가 완성된 겁니다. 선언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델리게이트, 나 대신 이 녀석들을 대신 참조해서 쓸 거예요. 이 녀석들을 대신 가리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실제로 이제 메인 클래스, 메인 메소드 와서 나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 객체를 먼저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서클 칼큘레이터 객체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new circle calculator.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델리게이트는 메소드를 참조하고 있는 녀석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델리게이트도 하나의 데이터 타입, 이런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객체를 인스턴스 생성할 때처럼 객체 생성할 때처럼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한번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circle delegate는 new 서클 델리게이트라고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매개 변수로 뭘 넣어줘야 되냐면 이 델리게이트가 참조하기를 원하는 메소드 있죠. 지금은 어떤 메소드? getArea와 getLength입니다. 자, 먼저 getArea를 참조하고 싶다. 그러면 getArea를 여기다 넣어주시는데요. getArea는 어디 안에 있어요? 이 녀석. 이 객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서클 캘큘레이터에 있는 get 어떤 거 area를 나는 참조를 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성립된 거예요? 델리게이트와 델리게이트가 바라보고 있는 메소드, 참조하고 있는 메소드가 연결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델리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직접 get area 이렇게 호출 안 해도 돼요. 뭐를 이용해서? 이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호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반지름이 10인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서클 델리게이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10이면 10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10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10이 어디로 들어가요? 델리게이트를 통해서 델리게이트가 참조하고 있는 메소드로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메소드에서 반지름 곱하기 3.14에서 데이터가 반환되겠죠. 자, 반환 데이터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에리어는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거 한번 찍어 볼까요? console.write 라인으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솔 에리어 원의 넓이는 원의 넓이다 이렇게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314 제대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10이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에서 314가 제대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get length를 한번 나는 쓰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변수 그대로 또 한번 재활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서클 델리게이트를 생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누구? 서클 칼큘레이터에 있는 get 누구? length 원의 둘레를 구하는 메소드를 나는 참조하고 싶다.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서클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호출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도 한번 10을 넣어줄까요? 자, 그러면 또 봅니다. 이 10이 어디로 들어가요? 서클 델리게이트는 이번에는 get length를 참조하고 있죠. 그러면 get length로 1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2 곱하기 3.14에서 해당 값이 반환되겠죠. 그럼 더블로 해서 서클 뭔가요? length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값이 반환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한번 찍어보면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가 빠진 것 같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62.80004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데 이거 참고적으로 이 소수점 너무 긴 거 보기 싫죠. 그래서 한 두 자리에서 끊어보는 메소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C#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 다 존재하는 메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정적 메소드, 매스 클래스 안에 있는 정적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매스 그 수학과 관련된 그 명령들이 모여 있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라운드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소수점을 몇 자리까지 포함할 건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고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 넣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몇째 자리까지,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현할 건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이 데이터에서 소수점을 두 번째 자리까지 난 표현하겠다. 자, 실행을 다시 해보면 좀 깔끔해질 수가 있겠죠. 예, 62.0, 아니 80인데요. 0이니까 생략돼서 62.8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델리게이트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델리게이트는 별거 아닙니다. 메소드 있죠. 메소드하고 똑같은 형태로 만드시면 돼요. 만드는데 그 대신 앞에 델리게이트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되겠고, 그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이 델리게이트도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new라는 것을 이용해서 인스턴스와 객체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객체를 만들 때 매개 변수로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메소드를 가리키는 메소드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클 델리게이트는 누구를 이제 바라봐요? get area를 바라보게 되고요. 마치 서클 델리게이트가 get area인 것처럼 우리는 메소드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장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et area, 그 다음에 get length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거를 토대로 해서 델리게이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델리게이트는 메소드를 참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참조하는 메소드의 반환형과 데이터 반환형과 매개 변수를 갖게 해서 선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죠.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우리는 new를 이용해서 메모리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었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뒤에서 다시 나오는데요. 지금은 델리게이트 하나하나 get area, get length 하나하나 참조를 했죠. 하지만 델리게이트를 연속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인 기법이라고 합니다. 연속해서 메소드를 참조할 수 있다. 다음에 외부에 소출할 수 있다. 외부에 소출할 수 있는 건 지금 보시면 서클 칼큘레이터죠. 서클 칼큘레이터에서 어떻게 외부에서 지금 이 녀석들을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델리게이트의 기본적인 문법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기존에 사용하는 방법, 델리게이터 없이 그냥 메소드 호출하는 게 더 간단하지. 굳이 내가 대리자를 만들어서 호출할 필요가 있느냐. 그죠? 아주 간단한 코드, 지금같이 get area라든가 get length처럼 아주 간단한 코드를 우리가 이용할 때는 맞습니다. 그 방법이 더 맞고요. 그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작업은 거의 없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많은 소스와 많은 클래스와 많은 객체와 많은 메소드가 존재하겠죠. 그럴 때는 서클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로 그 값을 하나만 던졌지만 나는 떠한 기능까지 아예 넘겨서 그 기능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그런 구조는 우리가 델리게이트를 쓰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예제를 한번 하나 더 해볼 텐데요. 이제 델리게이트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델리게이트 기법을 이용해서 예제를 한번 해볼 텐데 학생들의 점수를 리스트업을 쭉 해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한 명 한 명마다의 점수가 다 있겠죠. 어떤 학생은 90점, 어떤 학생은 80점, 어떤 학생은 70점. 그렇게 점수가 있을 때 내가 한번 리스트를 뽑아보고 싶은 거예요. 80점 이상인 학생들의 리스트를 뽑아보고 싶다든가 아니면 70점 이하의 학생들의 점수를 뽑아보고 싶다든가 그래서 어떠한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기준점 이상인 학생들을 나는 리스트로 한번 출력해 보겠다. 또는 어떤 기준점 이하인 학생들의 리스트를 출력해 보겠다. 그런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델리게이트를 한번 이용해 볼 거고요. 자, 일단 학생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학생 객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가서 저는 student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가 만들어졌고요. 스튜던트 클래스에는 별 특별한 정보는 넣지 않고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정보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빗으로 해서 학생의 아이디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 아이디겠고요. 학생의 점수, 스코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아이디와 스코어 이런 필드들은 처음에 학생 정보 객체가 생성이 될 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 매개 변수로 받겠고요. 그래서 this id는 id, this 스코어는 스코어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를 만들었으니까 프로퍼티 하나 정도는 만들어 주면 좋겠죠. 그래서 id라는 프로퍼티 public int score라는 프로퍼티를 만들어 주겠고요. getter만 한번 만들어 줄게요. return 어떻게 id 해주면 되겠고요. 자, 스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구분할 수 있는 아이디와 점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학생 간단하게 한 5명 정도만 학생만 만들어 볼게요. 자, 학생들의 정보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딕셔너리 컨테이너 자료형 컬렉션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음, 딕셔너리가 있겠는데요. 딕셔너리는 키밸류 대응적 관계로 데이터 저장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키가 되는 값은 유니크한 값, 학생의 아이디 값이 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트링으로 해주겠고요. 두 번째는 학생 자체의 전체적인 객체,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를 한번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tudent라고 해주겠고요. new dictionary에서 자, 딕셔너리 객체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add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dd 처음에 학생의 그 아이디죠. 그래서 2019 학번 다시 03네타 1로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 한 명 한 명의 객체를 담아야 되죠. 그래서 new student 해서 아이디는 똑같아야 되겠죠. 2019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1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 이 학생의 점수는 예를 들어서 80점이다. 네, 이렇게 하면 학생 한 명의 객체가 생성되면서 정보가 들어왔고요. 이거를 5명 정도 더 해볼게요. 그래서 80점, 뭐 점수를 좀 차등을 두면 뭐 75점, 그 다음에 한 69점, 91점 정도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3, 4, 5로 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 3, 4, 5로 해주겠고요. 자, 됐습니다. 5명의 학생의 정보를 만들고요. 5명 학생의 정보를 딕셔너리 데이터 컨테이너 자료용에 다 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작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거는 구현하고 싶은 거는 어느 기준점, 예를 들어서 70점이 기준인데 70점 이상인 사람이 다 합격이에요. 그러면 70점 이상인 학생들의 리스트만 뽑아 보는 거죠. 이 전체 리스트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70점 이상 땡이겠죠. 91점, 75점, 90점, 80점 또는 나는 70점 이하만 아니 80점 이하만 뽑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하니까 80, 75, 69 이런 특별한 점수만 한번 뽑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델리게이트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고요.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고 이 클래스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스코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어는 스코어 그 생성자를 제가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죠. 라이트 라인에서 디폴트 생성자는 뭐 별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객체가 생성될 때 객체가 생성이 제대로 됐는지 로고만 한번 찍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코어 객체가 할 일은 어느 기준점 점수를 토대로 해서 그 점수 이상이냐 이하냐를 판단하고 그 점수 이상인 사람과 이하인 사람의 리스트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 말고 이런 생성자 하나 만들어 줄게요. 기준점을 처음에 이 객체 생성할 때 기준점을 받는 거죠. 기준 점수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패스 스코어라고 할까요? 이런 점수를 하나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필드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int 패스 스코어로 이렇게. 네. 자, 그래서 됐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70점 이상을 원하는지 80점 이상을 원하는지 처음에 객체가 생성될 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프로퍼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제 외부에서 값을 좀 참조하거나 변경할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프로퍼티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getset 다 만들겠고요. 리턴해서 됐고요. set 아이고 패스 스코어는 value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다음으로 메소드 두 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제 이 두 개의 메소드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인 메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메소드는 어떠한 사용자 객체를 만들 때 기준점을 정했어요. 70점이 기준인지 80점이 기준인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래서 그 기준보다 높으면 패스죠. 그리고 기준보다 낮으면 페일이겠죠. 패스와 페일을 구분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일이냐 패스냐니까 데이터 반환형은 불이 적당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et pass score라고 해서 이렇게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요게 기준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학생의 점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의 점수를 스코어로 받겠고요. 자, 만약에 어떻게 학생의 점수가 들어왔는데 학생의 점수가 아이고 패스 스코어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return true를 반환해 주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의 그 점수가 들어왔을 때 그 점수가 기준점 이상이냐, 그죠? 그러면 패스 기준점 이하냐를 따지는 코드겠고요. 다음에 나는 이번에는 기준점 이하인 학생들만 구하고 싶어요. 즉 기준점 이하면 true를 반환해주는 메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형태는 비슷한데 다른 거는 요것만 다겠죠. 뭐 예를 들어서 메소드 이름 이거를 fail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학생의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어떻게 나는 그 떨어진 학생들 예를 들어서 떨어진 학생들을 구하니까 떨어진 학생이면 점수가 미만이면 나는 어떻게 이걸 true인 경우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의 메소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메소드들을 이용할 대리자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델리게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델리게이트 요 두 개의 메소드를 대신할 거니까 반환형이 불이니까 똑같이 불 타입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스코어 값을 비교하는 거니까 컴페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조하고 있는 메소드의 타입 int 매개 변수로 받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int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델리게이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어 볼 텐데요. 이번에 만들어 볼 메소드는 이 위쪽에서는 메소드를 가지고 학생이 해당하는 학생 이번에 들어온 데이터에 해당하는 학생이 뭐
기준점 이상이냐, 내가 뽑기를 원하는 그런 학생이냐, 그렇지 않냐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두 개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학생의 출력 대상인지 출력 대상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메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void get require score라고 할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매개 변수로 학생의 정보를 받아야 되니까 그 학생 리스트를 전부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 스트링 타입하고 스튜던트 타입에 스튜던트 타입의 매개 변수를 하나 받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 정보 리스트를 다 받은 다음에 그 학생 정보 리스트를 받았으면 이 위에 선언해 놓은 이 get pass score와 get fail score 이 녀석들을 가지고 나는 패스한 학생들의 정보만 받을 건지 아니면 뭐예요? 그 페일된 학생들의 정보만 받을 건지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녀석을 바라보고 있는 델리게이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 델리게이트 있죠. 이 델리게이트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델리게이트도 타입이라고 그랬으니까 스코어 컴페어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SC로 가리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생 정보가 들어오겠죠. 모든 학생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모든 학생 정보를 순식간에 뭐 포먼 등을 이용해서 쫙 조회해 보는 거예요. 조회할 때 어디?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스코어 컴페어로 보내 갖고 이 학생은 합격 학생 그 패스 이상 패스된 학생인지 이 학생은 페일된 학생인지 그것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에서 학생의 데이터가 들어오니까요. 이거를 키 값을 한번 이 딕셔너리에서 키 값들 있죠. 이게 유니크한 값들이죠. 그래서 키 값을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 값을 뽑아내서 리스트에다가 담기로 하겠고요. 자, 키 값은 스트링 타입이겠고 키 리스트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new 리스트 만들어 주겠고요. 여기는 학생 정보 리스트 딕셔너리에서 키만 가져온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키를 다 가져왔으니까 우리는 그 키를 가지고 학생 정보를 전부 다 쭉 다 포문을 이용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int i는 0부터 i는 뭐까지 키 리스트의 카운트, 랭스, 길이 전부 다. 그 다음에 i 뿔뿔 해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녀석 컴페어죠. 스코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스코어를 비교해주는 녀석인데 스코어를 비교해주는 녀석은 get pass score나 get fail score 이 녀석을 참조할 수도 있고 이 녀석을 참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녀석을 참조하던 이 녀석을 참조하던 조건에 맞으면 true를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점수 이상이면 true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느 점수 이하면 true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 데이터 타입 리졸트를 넣어주겠고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 몰라요. 어떤 컴페어가 이 녀석을 참조할지 이 녀석을 참조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과에 만족하면 true예요. 그래서 리졸트는 어떻게 받는다? SS에서 키 리스트에서 i를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가 학생 객체를 갖고 온 거죠. 학생 객체의 스코어를 자, 이게 잘못됐고 스코어 만들어놨죠. 학생의 스코어 프로퍼티 이 스코어 점수를 가져오는 거죠. 그죠? 이 점수를 가져온 거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겠죠. 비교. 그래서 SC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호출을 해야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을 가져온 거 가지고 어떻게 리졸트가 만족을 하면 true. 패스냐 페일이냐인데요. 패스가 됐을 때도 true고요. 페일이 됐을 때도 true예요. 즉 나는 이번에는 합격한 학생들의 리스트를 가져오겠다. 이번에는 불합격한 학생들의 리스트를 가져오겠다. 그거 판단이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리졸트가 true이면 어떻게 해요? 콘솔로 한번 찍어 보면 되겠죠. 라이트 라인에서
아이디는 다음에 뭐 또 있을까요? 스코어는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아이디는 SS에서 찾으면 되겠죠. 딕셔너리에서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키 리스트 i 점 프로퍼티 i 가져오겠고요. 그 다음에 똑같겠죠. 여기서 스코어만 가져오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실제로 써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먼저 스코어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스코어 객체 인스턴스 합니다. 스코어는 해서 new 스코어 해주겠고요. 자, 스코어를 해주는데 디폴트 생성자도 있지만 우리는 값을 처음에 어디 있나요? 예, 요 생성자 있죠. 매개 변수 하나 받는 생성자.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필드를 초기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만약에 80점 이상인 80점 이상인 학생들만 나는 뽑아보고 싶어요. 80점 이상이면 이 학생하고 이 학생하고 이 학생, 3명의 학생이죠. 그래서 나는 기준점을 80으로 하겠다. 해서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델리게이트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코어 컴페어 델리게이트 만들어 주고요. 는 new score compare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참조하는 건 뭐뭐 이상이니까 어떤 메소드냐면 요 메소드를 넣어줘야겠죠. 요게 이상일 때 true를 반환해 주니까 그래서 나는 스코어 객체에 어떤 거 get pass score를 나는 참조를 하겠다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스코어에서 실제로 가리는 거 get require score죠. get require score를 하는데 처음에 스튜던트 딕셔너리 타입의 데이터 넣어주겠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 뭐 컴페어 이거 넣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하면 과연 80점 이상의 학생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게 나오겠죠. 아이디가 1번인 학생, 2번인 학생, 5번인 학생만 80, 90, 91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스코어 객체를 먼저 생성을 했고요. 스코어 객체 생성한 거에 80, 기준으로 한 80을 정하겠다. 그러면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로 들어와서 필드 패스 스코어 기준이 되는 스코어를 80으로 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도 만들었어요. 델리게이트를 만드는데 이 델리게이트는 누굴 바라보고 있다? get pass score, 그러니까 이 녀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사용자 그 학생의 점수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기준이 되는 점수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점수가 기준이 되는 점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true를 반환해줍니다. 그러면 이 로직에 의해서 get require score 여기서 호출하고 있죠. get require score를 거치면 이 부분에서 여기에 출력이 되겠죠. true니까 여기서 true가 나오고 result가 true면 여기서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해주겠고요.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약에 나는 떨어진 학생들, 그 페일된 학생들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요거 그대로 복사했으면 스코어 컴페어 델리게이트죠. 이 델리게이트가 참조할 때 패스 뭐뭐보다 큰 학생들을 참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걸 참조해요? get fail score. 그죠? fail일 때, 이하일 때, 점수가 미만일 때 true를 반환해주는 녀석을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조를 해주고 똑같이 어떻게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왔죠. 떨어진 학생들은 75점, 69점, 80 미만입니다. 3번 학생과 4번이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나는 지금 80점 이상인 학생과 80점이 안 되는 학생을 구분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나는 이번에는 조금 80점 이상을 구해보니까 조금 더 학생들을 좀 편의를 봐주고 싶어요. 그래서 기준점을 70점을 낮추고 싶어요. 그러면 스코어점 우리는 여기에 보면 어, 어, 패스 스코어겠죠. 잘못됐네요. 예. 자, 패스 스코어라는 프로퍼티 만들어놨기 때문에 패스 스코어 해갖고 얘를 어떻게 70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스 스코어에 세터가 들어가겠고요. 패스 스코어 밸류 70 들어와서 기준 점수가 다시 70으로 바뀐 거죠. 70으로 바꿔놓고 나서 나는 다시 한번 보겠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좀 가져와 보면 되겠죠. 예. 자, 델리게이트야, 너는 바라보는데 누굴 바라봐? 이번에는 70점 이상인 학생들을 1대 true를 반환해줘. 그래서 compare, require square 해봅니다. 그러면 구분이 좀 안 되니까 개행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70점 이상이니까 75점도 포함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80, 90, 75, 91. 자, 이번에는 떨어진 학생들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뭘로 바뀐다? 페일로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70 미만인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70 미만 한 명 있네요. 4번 학생만 69점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하시고 나면 좀 뭔가 감이 오실 거예요. 아, 델리게이트 이래서 편하구나. 내 입맛대로 코드 자체를 넘겼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로? get require score 해갖고 학생들 리스트, 이상인 리스트를 뽑을 때도 있고 이하인 리스트를 뽑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나는 델리게이트만 바라보는 메소드만 변경을 해서 계속해서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전체 통째 코드가 어디 매개 변수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델리게이트 체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델리게이트를 지금은 한 번만 우리가 호출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처럼 메소드 1, 메소드 2, 메소드 3, 메소드 4, 메소드 5까지 있을 때 이걸 연속적으로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호출하면 순차적으로 델리게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순차적으로 메소드 1, 메소드 2, 메소드 3, 메소드 4, 메소드 5까지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코드를 미리 작성해 놓은 게 있고요. 그 작성해 놓은 코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요거 좀 닫아버리고 이제 자, 여기 보면 패스 노티스 리스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는 무슨 그 역할을 하냐면 자, 보면 패스 노티스 리스너 뭔가 듣고 있다가 공지를 해주는 녀석인가 봅니다. 자, 필드로 뭐가 있냐면 퍼블릭 포스트 메시지, 포스트 메시지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 위에 보시면 델리게이트가 하나 선언되어 있죠. 자, 델리게이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소드를 참조하고 있는 녀석이고 하나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데이터 형식을 빌려서 그 변수 선언하듯이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필드죠. 필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거를 하는 클래스냐면 어떠한 시험이나 어떠한 뭐 과정에서 패스가 되면 그때 패스가 됐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시험에 합격하면 문자 메시지도 오고 카톡으로 뭔가 오기도 하고 메일도 오고 뭐 해당 그 기관의 저기 뭐죠? 블로그나 그런 사이트에 공지도 게시도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 노티스 리스너에서는 그 노티할 내용, 노티할 문자, 공지할 문자를 먼저 받아서 필드를 초기화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기능으로는 send to SMS 문자 서비스로 공지를 할 수 있겠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자사 블로그를 통해서 공지를 할 수 있겠고, 요즘은 이런 카카오톡 이런 거를 통해서도 공지하고, ARS 전화로 거는데요. 사람이 전화 건 게 아니라 자동으로 기계가 전화를 걸어서 추가 메시지를 알리는 이런 기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델리게이트, 내가 직접 호출하지 않고 델리게이트를 통해서 호출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패스 노티스 리스너, 시험에 합격했을 때 공지를 듣는 리스너 객체를 하나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이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객체를 생성했으면 이 객체 안에는 포스트 메시지라는 델리게이트 타입이죠. 델리게이트 타입의 레퍼런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패스 노티스 리스너 뭐예요? 이 객체죠. 이 객체에 있는 포스트 메시지 뭐예요? 이 녀석이죠. 포스트 메시지에다가 패스 노티스 리스너에 있는 패스 노티스 리스너 뭐예요? 이 녀석이죠. 아니죠. 이 녀석. 이 녀석이 갖고 있는 뭐 send to SMS, 그다음에 send to 블로그, 그다음에 send to 카카, send to ARS 이런 것들을 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델리게이트죠. 델리게이트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 메소드도 연결하고 이 메소드도 연결하고 이 메소드도 연결하고 이 메소드도 연결하고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 뭐죠? 델리게이트 생성하는 방법은 뉴를 이용해서 델리게이트를 어디 있었어요? 여기 포스트 메시지면 포스트 메시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메소드명을 이렇게 넣어줬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씩 더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첨조가 연달아서 연결 지어져서 델리게이트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델리게이트를 참조를 하는데 델리게이트가 참조를 하는 메소드가 쭉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나는 이제 이 델리게이트 한 번만 호출하면 돼요. 그죠? 패스 노티스 리스너에 있는 포스트 메시지 한 번만 호출하겠다. 그 대신 나는 메시지는 넣어주겠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요? 퍼스트 메시지 델리게이트가 참조하고 있는 메소드 어떤 메소드? send to SMS, send to 블로그, send to 카카오, send to ARS죠. 이 메소드로 갈 때 매개 변수가 뭐로? congratulation pass로 가니까 자 순차적으로 어떻게 SMS, 블로그, 카카, to ARS 모두 다 순차적으로 메시지가 들어가면서 모든 로그가 찍힐 수가 있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send to SMS, 블로그, 카카, 그 다음에 ARS 모두 다 메소드가 호출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바로 뭐다? 델리게이트를 체인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이용할 수가 있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이용하다가 난 좀 빼고 싶어요. 몇 가지를 빼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빼기, 마이너스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기, 이렇게 빼기를 해줬어요. 뭘 뺐어요? SMS하고 ARS를 뺐죠. 빼면 어떻게 돼요? 빼고 나서 호출하면 음, 처음에 4개 전부 다 이용했다가 이번엔 2개 뺐어요. 그러니까 2개 뭐만 남았다? 블로그하고 카카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델리게이트 체인은 여러 개의 메소드를 동시에 하나의 델리게이트가 참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벤트는 델리게이트하고 생긴 것도 거의 99.9%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능도 거의 같습니다. 딱 한 가지 틀린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먼저 델리게이트. 델리게이트는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델리게이트 인스턴스를 외부에 접근합니다. 이거는 물론 이렇게 메소드들 다 참조하고 있을 거고요.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벤트는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벤트, 외부에서 이 이벤트 델리게이트 인스턴스에 접근하려면 우회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접근이 가능한 다른 녀석을 통해서 이렇게 일단 내부로 들어간 다음에 그 내부 안에서 다시 이렇게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약간 보안적인 뭔가 외부에서 이렇게 자꾸 접근이 되다 보면 불필요하게 델리게이트를 호출할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시험 공지가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웹에서 잘못 코드가 이렇게 유입이 돼가지고 이게 왜곡돼 버리면, 그죠? 그러면 뭐 시험 보는 철도 아닌데 시험 공지가 나간다든가 그런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외부에서는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못하고 어떠한 안전장치를 둬서 안전장치를 통해서 이 안전장치에서 만족을 하면 이 안에서 다시 호출이 되는 이런 방식, 이벤트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면, 자, 볼게요. 델리게이트 불리언 포스트 이벤트 메시지라고 해서 델리게이트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벤트 메시지를 포스트 발송을 하는 그런 델리게이트인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어디 저기 인스턴스 변수가 여기에 선언돼 있어요. 선언돼 있는데 델리게이트도 이렇게 똑같이 선언했는데 델리게이트하고 차이점이 딱 한 가지 보이죠? 뭐예요? 이벤트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 것은 바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샌드 메시지 같은 퍼블릭이죠. 외부에서 접근할 수가 있죠. 샌드 메시지를 통해서 외부 일단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어떻게 포스트 이벤트 메시지 얘를 접근하고 있죠. 자, 이것도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밑에 있는 코드입니다. 이벤트와 관련된 코드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방금 했던 패스 노티스 리스너하고 똑같은 코드인데 뭐만 다르다? 이렇게 인스턴스에 요거만 다른 거예요. 이벤트 키워드만 했어요. 이렇게 이벤트 키워드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뭐죠? 체인 방식으로 해서 메소드들 연달아서 여러 개 이렇게 쭉 이어놨고요. 이어놓은 다음에 이 위에서는 포스트 메시지라는 걸 통해서 바로 접근을 했죠. 접근했는데 이벤트는 이 포스트 이벤트 메시지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샌드 메시지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샌드 메시지를 외부에서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던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샌드 메시지가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같은 자기 안에 있으니까 이제 호출할 수 있겠죠. 여기서 포스트 이벤트 메시지 여기를 호출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누구를 참조하고 있어요? 이런 메소드들, 4개의 메소드를 다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4개의 메소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4개의 메소드가 다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벤트와 델리게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9.9%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단 이벤트는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 우회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 사람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좀 왜곡되는 현상, 이벤트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벤트를 외부에서 뭐 어떤 실수에 의해서 발생시켰다든가 그런 오류, 예외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예외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델리게이트와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조금 많이 접하신 분이라면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처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오프라인에서 학생들과 많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델리게이트라는 부분에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요. 지끈지끈해진다고 그러죠. 복잡해져요. 근데 하나씩 여러분이 잘 따져보시면 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델리게이트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메소드를 참조하고 있는 녀석이고 그 메소드를 참조하고 있는 녀석을 내 마음대로 이 메소드 참조했다, 저 메소드 참조했다. 그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참조하는 메소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꿀 수가 있고 그 참조하는 녀석의 코드 자체를 또 다른 메소드로 매개 변수로 던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여러분이 유심히 조금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